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생명의 기원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치 한 편의 옛날 이야기 같은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려주는 전래동화 같은 그와 같은 느낌이랄까?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그냥 보면서 이렇게 생물이라고 하는 게 탄생했구나. 요 과정을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학습물표 보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 시간은 자연 발생설과 생물 속생설. 여러분들 익히 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연 발생설과 생물 속생설을 실험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누구의 무슨 실험 이런 걸 외울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냥 보고 이해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니까 보고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자연 발생설과 생물 속생설에 대한 설명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자연 발생설을 주장한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자연 발생설이 너무도 이상해요. 이 자연 발생설이라는 게 생물이 어디서 나왔다고? 부모가 아니고 자연적으로 생겼다 이거죠. 아리스토텔레스, 헬몬트, 리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연 발생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자, 헬몬트의 실험을 보면은 원래 실험에 이미지를 쓰려고 그랬는데 너무 쉬워가지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자, 그냥 들어만 봐. 뭔지. 자, 헬몬트라고 하는 사람은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그 상자에다가, 자, 헬몬트 실험입니다. 상자에다가 옷을 놔뒀어요. 옷을. 예, 지금으로 치면 와이셔츠 같은 옷 하나 놔두고 여기에다가 뭐를 집어넣었어? 우유 쪼가리 좀 집어넣고요. 우유에 적셨단 얘기죠. 여기에다가 기름, 거기에다가 뭐를 집어넣냐면, 곡식 알갱이. 곡식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그리고 나서 가만 놔뒀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이 옷을 들춰 보니까 옷 안에 쥐가 있더라. 그래서 쥐는 자연적으로 생긴다. 이 얘기죠. 지금 생각하면 너무 터무니없죠. 여기 있던 쥐가 어떻게 곡식이 있으니까 이렇게 곡식 먹으려고 들어갔겠죠, 사실은. 운 좋게 얻어 걸린 거겠죠, 그나마도 또 쥐도. 근데 옛날에는 믿었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이 해봐도 되니까. 그거죠, 그쵸? 그 다음에 니덤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를 했냐면, 요 사람은 플라스크에다가 요렇게 생긴 플라스크에다가 즙을 넣고, 양고기죠. 양고기 즙을 넣고 끓였어요. 팔팔 끓였어요. 끓이고 나서 여기에 뚜껑을 덮어놨는데 미생물이 생겼어. 그래서 봐라, 끓여서 미생물을 완전히 없애고 뚜껑을 덮어놨음에도 불구하고 미생물이 생긴 것은 생명은 자연적으로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이 니덤의 실험은 이 플라스크를 이 뚜껑으로 완벽하게 덮지를 못한 거죠. 이 뚜껑이 완벽하게 덮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생물이 요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되겠죠. 이게 헬몬트와 니덤의 실험이고요. 자연 발생설. 지금 생각하면 어색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했던 실험입니다. 자, 생물 속생설에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생물 속생설에 관련된 얘기들은 여러분도 조금 이름을 들어본 사람들 있죠? 레디의 실험, 레디 그 구더기 실험, 스팔란차니의 양고기 실험, 파스테르 실험, 요렇게 있는데 요거는 간단하게 그림 보면서 설명할게요. 자, 이 지금 보이는 실험이 바로 레디의 실험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생선 토막 놓고 하나는 천으로 막아서 파리가 달라붙지 못하게 하고
하나는 뚜껑 열어놓고 파리가 가서 달라붙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더니 어땠다고? 이쪽에는 구더기가 안 생겼는데, 즉 파리가 닿지 못한 곳은, 파리가 여기 생선누막에 닿은 것은 구더기가 생겼다. 파리 알이 생겼다. 그래서 구더기는 어떻게 생겼다? 파리 때문에 생긴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레디는 생물 속생설의 첫 번째 고요. 그 다음에 스팔란차니의 실험 같은 경우는, 스팔란차니는 요거는 그냥 볼게요. 스팔란차니, 여러분들 그 프린트 보시면은 니더미 했던 실험, 바로 니더미 했던 실험에 대해서 스팔란차니가 제대로 못 막아서 그런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스팔란차니도 니더미 했던 실험을 똑같이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마찬가지로 플라스크에다가 양고기즙을 넣고요. 양고기즙을 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굉장히 오래 끓였습니다. 몇 시간을 끓였어. 팔팔 끓인 다음에 완전히 뚜껑을 밀폐했습니다. 그러니까 니더미 했던 실험의 초업그레이드 버전인 거죠. 그랬더니 미생물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팔란차니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봐라, 이 안에, 이 양고기즙 안에 있는 미생물을 완전히 없애고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있는 미생물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면 절대 생물은 생기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스팔란차니가. 그랬더니 니더미 요 실험을 먼저 했죠. 그 보면은 거의 한 20년 전에 먼저 했던 니더미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거는 공기를 완전히 막았고 그 다음에 이 양고기즙 안에 있는 생명이 태어날 수 있는 힘, 즉 생명력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안 생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스팔란차니가 어이가 없지만 뭐 딱히 할 말은 없죠. 그래서 이 니덤의 반박에 대해서 완벽하게 입을 틀어 막은 사람, 이 사람이 그 유명한 파스테르입니다. 이 실험 잠깐 볼게요. 자, 요게 파스테르 실험입니다. 여기 보면 자, 유기물 용액 넣었고요. 고기즙이죠, 고기즙. 이거 뭐 한국으로 치면은 뭐 사골국 정도 생각을 하면 되겠죠. 고깃국에다가 사골 내놔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잘 썼습니다. 아주 미생물이 환장해요. 근데 뭐 일단 넣고요. 열 처리해서 이게 중요한 거야. S자로 꺾어놨습니다. 목을 이렇게 S자로 꺾어놓고요. 끓여요. 팔팔 끓여. 그리고 놔둡니다. 근데 미생물이 생기지 않아. 니덤이 했던 반박 중에 뭐가 있었냐면, 공기가 통하지 않아서 미생물이 생기지 않았다 라고 했던 주장을 이 S자국선, 이 플라스크를, 유리 플라스크를 여기를 가열시켜 가지고 이렇게 계획에 내려틀어 놓은 걸로 공기는 통하고 있죠. 지금 반박을 하나 했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 실제로 보면 끓여서 생긴 이 수증기가 이렇게 흘러내려서 여기에 수증기가 모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미생물이 안으로 들어가는데 장애가 생기는 거죠. 여기에 물방울 걸려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오래 갈 수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는 스팔란차니가 했던 실험을 반박할 때 니덤이 뭐라 그랬냐면, 양고기즙을 너무 오랜 시간 끓여서 생명력이 파괴됐다 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 파스테르는 뭐를 했냐면 여기를, 즉 목 부분을 잘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놔둔 상태에서 시간을 뒀죠. 그랬더니 얘가 썩었어. 그렇단 얘기는 이 안에 있는 생명력이 파괴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팔란차니의 실험을 완벽하게 지지를 하였고, 니덤이 했던 반박을 해결을 했죠. 그래서 이 파스테르가 했던 이 실험, 이 뒤로는 자연 발생설은 믿어지지 않았고 채택이 안 됐고, 파스테르의 실험이 채택이 돼서 지금 현재까지도 생물 속생설이 믿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겠습니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뭐 짤막하게 이와 같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시간. 다음 시간은 요 끊어서 할게요. 끊어서. 다음 시간은 원시 생명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여기에 관련돼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